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도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은 사고력이다 라는 책 중에 선행보다 후행이 중요하다, 이런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저는 소위 말하는 역구정동이라고도 말하죠. 압구정동도 아니고, 이런 말까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여기서 오랫동안 해보는데요, 해보고 나니까 오는 아이들의 부류를 한번 분석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강남에 유명하다는 학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거북함을 피하고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소수정예라 그럴까, 진짜 교육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내실을 닦고 내공을 닦아가는 부류들이 있고요. 엄마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아무리 훌륭한 학군이 있어도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애들의 라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부류가 있고요. 또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어디 가도 잘 안 돼서, 그런데 어디 가서 잘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내 아이가 다른 데 가서 소문 날까봐. 그리고 뭐든지 그냥 몰래 어디를 가가지고 비법이라 그러면은 비법이고, 가가지고 잘 배워서 내 아이가 빨리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다 엄마들의 본능이죠.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부류 중에서 공부가 좀 안 되는 아이가 굉장히 잘 됐던 경우, 그 다음에 비슷했는데 안 되는 경우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아이가 너무 잘하면 보낼 필요가 없죠.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학원이라는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저는 특히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을 레벨 테스트에서 받는다는 게 관리는 굉장히 편해요. 얘는 몇 점 하면 좋은데, 항상 그것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적인가, 교육자로서 할 짓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제 그 본능적인 깨름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굉장히 못해도 굉장히 잘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나이예요. 방법만 바꾸면. 그런데 미리부터 레벨을 정해서 못하는 아이 잘라, 잘하는 아이 잘라,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사실은 지금은 잘하지만 능력이 억지로 부모한테 떠받들려서 만개해서 말이죠, 과하게 잘해서 상급반을 가는 아이도 있어요. 그 정도는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실력은 별로지만은 저력은 많고 가능성이 많은 아이인데 학업반에 가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레벨을 테스트해서 딱딱딱딱 집어넣는 일은 관리가 편하다는 것 외에 사실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적인 위험한 요소를 피하는 대신에 사실은 고생은 스러워요. 얘를 가르치는데. 그러나 또 이 아이가 자라나는 기쁨을 보는 것은 그 고생을 상쇄하고 능가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못하는 아이 두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이 엄마들의 공통적인 것은 내 입으로 내 아이가 형편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선생님만 믿습니다. 이 아이는 친절하게 가르치면 잘할 겁니다. 좀 야단치지 마세요. 이러면 돌려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번 안 가르쳐 보면 금방 알죠. 그렇지만 좀처럼 해서 엄마들이 커밍아웃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하고 좀 괜찮으면 속으로만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두 아이가 왔는데 두 아이 다 태산 같은 걱정을 뭘 하는가 하면은 선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안 돼서 고민스러운 거죠. 선행이 왜 안 돼요? 선행을 덜 해서
아니에요. 현행이 안 돼서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현행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인간의 본능상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가 너 이까지 결승선에서 기어가라 그러면 걔가 기어가겠어요? 달리기를 못하는 아이가 기어가고 좀 잘 기어가면 걸어가고 잘 되면 뛰어가는 거지. 지금 뛰어가는 기능이 없는 아이에게 뛰어가, 알았지? 최선을 다해봐. 골똘히 생각해봐. 목표를 똑바로 봐. 이런 말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죠. 선행에 대한 끝없는 불안. 그래서 내가 이런 엄마들이 이분들이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왜 이렇게 선행에 대해서 급급을 할까?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이거는 이 아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른 아이하고 비교해서 뒤질까 봐의 그런 뭐랄까 공포 마켓에 물들여졌다 그럴까? 또한 어떤 수학의 교육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처럼 막연히 그렇게 불안해 하세요. 이 아이에 맞게 꼬박꼬박 하면은 선행이라는 것은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기어가라 그래도 안 기어가잖아요. 쉬운 거를 차곡차곡 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쉬운 걸 풀으라 그래도 얘들이 본능적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주세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저 오늘 이만큼 했어요. 숙제를 내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요새 애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싶습니까? 나옵니다. 왜? 이거는 본능이니까요. 그리고 항상 제가 몇십 분 안 지났는데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 익숙한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 그러면은 그때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선행을 또 이거 좀 해봐 하지 않고 좀 더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반드시 어려운 걸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제가 뭐 선행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후행이라는 말을 제가 지은 말인데 후행을 잘 해놓으면 선행은 저절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가 좀 두 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래 보고 또 저래 보고 금방 알지만 계속 해보는 시간이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는 뭐 매달린다 그럴까요? 정말 저로서는 어떤 걸 해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얘가 3학년이긴 하지만 유치부부터 합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 엄마가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학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마가 선행에 그렇게 목매고 있는데 얘가 3학년이긴 하지만 유치원 것부터 합시다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슨 비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순례의 길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 사례, 아까 커밍아웃을 빨리 한 엄마 사례는 얘가 3학년인데 다들 낭패스러운 표정으로 그런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잘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이런 책을 쉬운 거를 했을 수는 있어요. 했으니까 한 거죠. 그 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이 아이가 수학적인 개념이 쌓아졌느냐 지지 않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미뤄서 말하면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선행을 하면은 거기에 담긴 내용이 이 아이한테 내재되느냐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맨날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말 같지만 식당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식당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거 어디도 나온 근거입니까?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기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고 여기는 뭐 너무 뭐 못하는 애만 모이는 데인가 이런 그 우려를 합니다. 근데 성공한 케이스 엄마는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유치부
공부책을 합시다 했을 때, 그래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이 뭐냐면은, 그거라도 좋다면 해야죠. 근데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사실은 하고 싶진 않아요. 후행 자체를 하고 싶진 않아. 단지 선행이 안 되는 아이에게 선행을 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못 뛰는 아이에게 뛰게 할 수는 없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치원 책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지금 3학년인데 유치원이면은 이 일 한 3년을 되돌아가서 그럼 다른 애들은 3년 앞서가 있는데 6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들의 자연 성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유치원 때 억지로 했던 이것이 얘가 벌써 3학년이 됐어.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생활지능도 같이 어쨌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석 달 걸려서 할 걸 얘는 3일 안에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일 안에 얘가 그때는 힘들어 했던 건데 쉽게 하면서 공부에 쾌감이나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기함이 있고요. 반전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유치해서 진짜 유치원 책이지만 그 안에서 내적인 기쁨이 있는 아이는 그 다음 거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지력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1학년 거 합니다. 1학년 가면은 1학년 거 할 때는 6개월 걸렸던 것을 얘는 6일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학년 거 합니다. 이거 할 때 고생 했는데 얘는 2달, 3달 만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벌써 3학년 오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3학년 지금 걔가 한 7월인가 8월에 왔는데 3학년 1학기 거를 했을 때도 애는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나 엄마는 끝없이 초조한 거예요. 초조합니다. 저래서 될까? 어느 천년에 언제? 그 다음에 내 아이가 느려서 고생은 했지만 내가 역주행을 해서 거꾸로 가서 해오는 동안에 느낌상 다른 애들은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얘들은 벌써 요새 그렇습니다. 4학년인데 6학년 가고 중1 거 하고 정서 갑니다. 애들.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얘 지금 4학년입니다. 얘가 올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학력평가에서 100점을 맞더라고요. 그것이 2학년 거 3학년 걸 친 게 아니라 자기 학년 걸 친 거라고요. 그래서 애가 와서 자기도 놀라고 신기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막 부들부들 떨듯이 기뻐했다고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선행보다 후행이 중요하다고 해서 과감하게 후행부터 했지만 그 할 동안에 확신도 있지만 기쁘지 않고 일말의 불안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얘가 끝까지 잘 될까? 이런 불안이 현장 교사로서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수밖에 없어요. 키워가는 힘밖에 없는 애를 자동차에 오토바이에 태워서 끌고 결승선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가게 하려면 결국은 기어가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고 걷고 그것이 빨라져서 달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고통스럽더라도 그 스텝을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애가 탄탄하게 된다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는 소장님 얘가 못하기 때문에 1학년 거 2학년 거 하는 건 좋은데 또 선행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찢어서 반반을 해달래요. 반은 후행을 하고 반은 또 선행을 하고 또 현행을 좀 하고 죽도 밥도 아니에요. 단지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면 잘 되겠지 하는 희망 고문 그 다음에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하고 있고요. 그게 5학년 6학년 돼서 쉽게 말하면 고학년에 깔딱고개라든지
그런데 가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거야말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는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게 보면은요, 그냥 후회 정도가 아니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은 있는데 아이는 중학생까지 삶을 그렇게까지 뒤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못해서 주눅만 들어있어요. 주눅이 들어있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학을 하지 않으려는 방법을 한다든지 뭐든 그런 걸 하는데 부모님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낭패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렇지만 3학년, 4학년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행이 참 괜찮은 아이에게만 선행이 중요하지 그 외에 80%, 90%는 후행을 충실하게 하면 그 다음에 선행은 비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날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선행보다 후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겪은 사례를 보기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